갑시다. 수업을 푼 순간 발레 단편 소설, 현대 소설, 성격, 현실 비판적 사회 고발이죠. 주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경제적 어려움이 이번에 말 많이 느꼈죠.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세상. 특징. 첫 번째, 현실적 배경 묘사. 그래서 시대적 배경 생생하게 전달하게. 두 번째,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활용하고 있고, 주인공의 내면 세계와 심리적 갈등을 세밀하게 하는. 세 번째, 부동산 업자 집주인들의 대화가 있죠. 장대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인간의 고독과 사회적 소외에 대한 깊은 성찰이죠. 아, 아,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50견은 아니라 다행히.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주인공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현실, 이런 거 보여주는데, 음,
이사 언제 마지막으로 해봤어? 초등학교 부럽네요. 이사의 스트레스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과 유사하게 온대. 2, 3일 스트레스가 많아요. 모든 물건 정리, 가져갈 거, 버릴 거, 그 수많은 물건을 버리는 것, 내 인생을 함께 했던 무엇인가를 다 정리하는 것, 그 과정이 굉장히 유사하대.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사실 물건을 굉장히 많이 버리는 게 이사거든, 사실. 선생님 지금 이사 준비해야 되는데, 네. 옷을 너무 많이 버려야 돼가지고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내 짐의 대부분이, 선생님 짐이 대부분, 그러니까 내 짐의 한 70%가 옷이고, 그 다음에 20%가 책이야. 나머지 10%가 침대, 뭐, 그러니까 뭐 가구 빼면 나머지 10%가 화장품. 어느 정도로 옷이 많은지 알겠지?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옷이 많냐면, 사이즈가 너무 많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아, 이거 못 버리겠는데. 나 빠지면 어떡해? 찌면 어떡해? 이래서, 근데 이제 계속 빼기만 할 거라서, 큰 사이즈는, 빅 사이즈는 버리고. 자, 근데 어쨌든, 그런데 주인공은 얼마로 지금 전세를 구하고 있냐면, 90만 원. 지금으로 치면 한 9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돼. 9천만 원으로 애가 구하고 싶어 하는 건 독채 전세야. 그러니까 직원으로 치면 아파트 24평 정도를 구하고 싶어. 18평에서 24평. 못 구한다. 그래요? 제가 지금 스물 몇 평이더라? 제가 이번에 구한 전세가 2억 2천이거든? 어, 평수가 기억이 안 나네. 부산은요? 네. 저희 해운수 쪽이에요. 아니요? 연산동이요. 음. 잠시만. 음, 음, 오피스텔이라 가지고 34평으로 빠졌는데 실평수는 15평이네. 근데 2억 2천이야. 어떻게 36평인데 실평수가 10? 오피스텔은 그 공용 공간이 많이 빠져. 아, 오피스텔은 원래 그 주거용 아니고 사무용으로 빠지는 거잖아. 공용 공간이 많이 빠져.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서브로 구하는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출퇴근 오늘도 1시간 넘게 걸렸다 그랬잖아. 너무 힘들어서 학원 근처로 오는 거거든. 그래서 연산 거기서 이제 밤에 버스 타니까 퇴근할 때 버스 타니까 10분 컷이더라고. 학원에서 딱 버스만. 그래서 글로 가기는 하는데 별의 별일을 다 겪었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억 4,500짜리 집을 봤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날 계약하려 보니까 그 다음날 1억 8천 이렇게 올려버려. 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별의 별 그걸 다 당하다가 막 됐다 들었다 치사하다 그냥 몇 천 더 주고 비싸더라도 어차피 내가 집 사는 것도 아니고 전세인데 싶어가지고 빡쳐가지고 그냥 제일 그냥 편한 거 만만한 거 그냥 계약해버렸거든. 근데 봐봐. 야, 15평 오피스텔도 지금 2억 2천 하는 세상인데 9천만 원으로 무슨 그걸 구하겠노.
근데, 어, 그 가정에서 내가 방금 어떻게 했어? 그 1,000만 원으로 무슨 걸 구해? 비웃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면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상황에 대한 비웃음을 얻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 애가 있거든. 애 있는 집은 전세 주기 싫잖아. 그래서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한 차별을. 애 있는 집 왜 전세 주기 싫은지 알지? 아니, 무조건 도배장판 다시 해야 돼. 애완동물이랑 애는, 왜냐면 애가 벽지에 무조건 낙서하거든. 자, 주인공은 그래서 애초에 독립된 집을 원했지만 전세방을 알아보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독채니까 그 주택 하나를 아예 구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저도 원래는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오피스텔로 전환한 거거든. 얘도 값이 진짜 많은 거예요. 나 그냥 이러다가 거지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전세방 알아보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여러 집을 다니게 되죠. 근데 이제는 돈을 맞추고 나니까 돈을 맞춰서 눈높이를 낮춘 거야. 그런데 이제 애가 있다고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젊은 부부, 아이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젊은 애들, 애 있는 사람들 무조건 집 사야 된다, 내 집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거든. 자, 당시 한국 사회에서 젊은 부부가,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큰 차별을 받고 있었는가. 갓난애가 딸린 집은 싫다는 식의 반응은 주인공에게 커다란 수치심과 좌절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재도 있는 일이죠. 사회적 편견. 저는 직구하면서 그래도 여자 혼자 산다 이러니까 아주 환영받았는데, 왜 여자 혼자 살면 담배도 안 피고, 되게 깨끗하게 쓰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물론 20대 여자면 환영 못 받는데, 그래요? 집을 더럽게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회적 편견, 가정과 아이를 낳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주인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죠. 여성의 역할, 모성에 대한 기대, 억압,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집이 없는 자의 가난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약간의 페미니즘적 맥락도 들어가 있다. 자, 생각해 주시고요. 심지어 주인공이 애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직구하는데 장애물이 되는데 남편까지도 애를 잠시 맡기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거든. 그래서 여성 가정 내에서 여성이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는 오롯이 내가 책임진다. 요즘은 아니지. 음. 소설은 집을 구하는 과정에 드러나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 억압을 날카롭게 드러내서 모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빠들도 라이딩 해주고 좀 애한테 신경 많이 쓰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지금 할머니들 여전히 그 소리 할걸? 선생님 일 빡세게 하잖아. 그래, 선생님, 애가 생겨도 일을 그만둘 생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 그래서 힘들어서 못한다. 아니, 그럼 상조리원 있는 2주만 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네 몸 상한다. 내 몸 상하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얘는 엄마가 키워야지. 아직 애를 낳지도 않았지만, 왜? 아빠는 뭐 해, 그럼? 아빠랑 엄마랑 같이 키워야지. 그리고 아빠가 단독으로 키울 수도 있지. 맞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여전히 사회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시절에는 얼마나 심했겠냐, 이거죠. 아마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쯤 되지 싶어요. 집값 상황을 봤을 때. 작은 것 한 장도 못 되는 돈 가지고 이 바닥에서 독재 전세를 얻겠다고 한바탕 해소라도 발작한 것처럼 급하게 웃었다. 비웃음이죠. 거금 90만 원을 작은 것 한 장도 안 된다니.
기가 좀 오든가 해서 목청을 더듬어 90만 원을 강조했다. 노인은 탁하고 급한 웃음을 멎은 척도 안 했다. 사무실 앞에 자 승용차가 나란히 두 대가 멎더니 부동산의 부의 축적 수단으로 인식하던 모습이 보여줘. 부인들과 신사들이 섞인 한때가 안으로 들이닥쳤다. 결코 팔이 날리는 한가한 곳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모님, 지금 보신 그 땅 눈 꽉 잡아 놓읍시다. 글쎄, 문제 없다니까요. 중도금 치르기 전에 5천만 원 뛰기는 누워서 떡 먹기라니까요. 젊은 신사들이 부인을 깨고 노인도 합세했다. 우리하고 손잡고 이 바닥에 큰 돈 잡은 사모님네.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 아가, 이런 상황이면 우리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좀 네가 하지. 숱합니다. 숱해. 자, 나를 통해서 우리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걸 알 수 있죠. 주인공이죠, 얘. 완전히 잊혀졌다. 영화 기저귀를 갈아주고 업고 나올 때까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나는 다시 버스를 타고 신흥주택가에 앙심을 품고 떠났다. 나는 현실의 부담을 느끼. 그 다음 날은 수유리 쪽으로, 그 다음 날은 망우리 쪽으로, 그 다음 날은 가령동 쪽으로만 다녀봤지만, 자, 그래서 실제 지명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싼 데로 다녔네요. 음, 현실성을 높여주죠. 90만 원짜리 독재 정체는 구경도 못하고 90만 원의 가치를 좀 더 분명히 알아온 데 불과했다. 우린 의논을 해서 독재는 아니더라도 안집으로부터 뚝 떨어진 부엌도 따르고 출입문도 따로 있어서 독립된 오붓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전세방을 구하기로 하겠다. 그래서 90만 원의 가치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가 있었던 거죠. 어디서? 독채에서 전세. 전셋집도 못 되는 전셋방을 구할 바야 교통이 불편한 변두리로 갈 게 뭐냐고 도심에 가까운 주택가를 들기 시작했다. 90만 원짜리 전셋방에 복도방 영감의 반응은 괜찮았다. 사뭇 굽실대기까지 했다. 그 바람에 나도 배짱을 좀 부렸다. 방이 깨끗하고 널찍해야 된다. 부엌에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남편이 하던 소리도 했다. 정원이 있는 양옥집이어야 하고 주인집에 전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나가 제시하는 전셋방의 환경 보여줘. 나는 남편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 때 철딱선이 없음이 딱하고
한심해서 대꾸도 안 했는데 거드름을 부리고 싶은 나머지 그 소리까지 했다. 그런데 재수 나쁘게 첫 번째 본집에 등에 업힌 영화를 트집 잡았다. 아무리 뚝 떨어진 방이지만 강난애가 딸린 집은 싫다. 각박한 현실이 보여줘. 주인 여자는 왜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런 소리를 하며 우리 영화를 냉랭하게 쏘아보. 세상에 이럴 수가 나는 그 여자의 시선에 못된 주술이라도 걸려 있어. 우리 영화가 곧 어떻게 되는 것 같다 허둥지둥 그 집을 뛰쳐나왔다. 겨우 생후 1년밖에 안 된 천사 같은 것을 그런 독사 같은 자, 인물의 외양 묘사를 하고 있죠. 유적 표현이 있어. 정말 재수 온 붙은 날이었다. 애는 무조건 싫다니. 그럼 줄거 보자. 새빵살이 신세가 무슨 대역죄. 주거 공간을 없는 가정에서 마주한 현실이 부당하다고 느낀. 그러나 그 다음도 이럴 거리엔 마찬가지. 마당에 기저귀 널어놓은 거 싫다. 걸음마 타면 잔들망 정다. 꽃을 딴다. 멋대로 트집을 잡고 어떤 점잖은 중년 부인은 미련도 하지. 아는 직장만부터 하고 나야지 어쩌자고 아부터 나왔노. 그 말을 들으니 직장만 하기 전에 아기를 낳는다는 일이 사생아 낳는 일보다 훨씬 더 부끄러운 일로 들렸다. 난 수치심으로 온몸이 불화로처럼 타올랐다. 자, 비유 좀 해줘. 국덕방 연가는 애 데리고 다니면 집 얻기 힘들 거라 하고 친정에 영화 맡기고 둘이서 집 알아보자고 한다. 잠디 밟지 마세요. 주인 여자 맑고 차가운 목소리를 줄여주고 현관으로 들어가더니 D라운으로 난 새방 부엌문을 안에서 열어주었다. 부엌도 방도 넓고 정결이 밝았다. 방의 벽지도 고급, 부엌에 상하수도 시설도 있고 다시 식구를 물었다. 남편이 냉큼 두 내외뿐이라고 하자. 자, 대상의 물질적 조건을 고려해요. 할 것을 선택하는 게 되는 그래서 어제 엄청 맞으면 모르겠어요. 님이 제일 마지막 수업이고 제일 첫 수업이라 어떻게 보면 내가 어제 집에 가서 집에서 필통을 안 꺼내는 연필 있으면 근데 오늘 수학에 갔는데 필통이 통째로 있어가지고 동생한테 한번 물어봐 혹시 있는지 집에 물어봐. 집에 응. 아 그래요? 자, 젊은 두뇌 믿을 수 있나요? 애가 생길지. 생기면 당장 방 옮기세요. 나는 가슴이 두 방망이질 하는 걸 느꼈다. 영화도 영화지만 난 지금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있는 중이었다. 어머니 해몽에 의하면 아들이 틀림없다는 용건까지 꽂고 나도 남는 김에 아들 하나 더 낳고 그만둘 셈이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읽어보죠. 남의 배까지 흘끔흘끔 보면서 자, 경제적 여유를 지닌 이들에 의해 그냥
삶의 방식을 간섭받는 모습. 여기까지 하고 요거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문학 마무리하고 독서 한 지문 한번 할 수 있겠네요.